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힘들어 죽어요. 그리고 시즌이라서. 시즌 정말 힘듭니다. 네. 시즌은 정말 힘들어요. 예. 그리고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우리 생긴 거는 라틴의 피가 흐르고 이탈리아인처럼 생긴 세훈쌤이 절대로 빵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깜짝 놀랐네. 먹긴 먹는데 안 좋아한다 이거죠. 그게 토마토를 듬뿍 갈아 넣은 거예요. 저 빵이 되게 비싼 빵이었어요. 저게. 그러니까 보통 생긴 걸로 보시면은 저 빵을 본 순간에 이런 걸 빵은 세훈쌤 빵이다. 이런 게 빵이지. 이런 거 어서 구하셨어요 해서 드셔야 되는데 제가 한 입 하시려고 그러니까 나 빵 안 좋아요. 뭐 계속 안 먹더라고요. 지금도 안 먹고 있어요. 자, 오늘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은 뭐 당연하게도 이번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발표한 시민참여단이 확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는 뭐 돌고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어떠한 입시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하는데 오늘은 좀 더 색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갖고 심층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시 제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서 좀 한국 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총체적이고 좀 심층적인 다양한 형태의 시각을 가지고 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간을 좀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고민을 하는데 요것을 조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정치적인 문제를 배제한 채 입시 그 자체의 문제로만 계속 주목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살짝 정치적인 영역들도 넘나들면서 청취자분들의 종합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빵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세훈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교육 컨설턴트 더 완의 수석 컨설턴트. 지난번에 수석 컨설턴트 안 붙였다고 뭐라고 했죠? 완쌤 나오셨습니다. 수석 안 붙였습니다. 자, 이번에 돌고 아무것도 결정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실 아무것도 결정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났는데 언론은 아무것도 결정이 또 안 났대요. 그것 자체가 이미 언론은 아무것도 결정이 안 났으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결정나지 않은 걸로 이해했으면 라는 어떠한 수사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완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혀 결정난 게 없죠. 일단은 상황은 아시겠지만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수시 정시 비율이 사실 지금 이제 꽤 문제일 텐데 그 문제를 지금 이제 협의를 해라 이런 거였는데 국가교육회의에서 투표로 이제 결정된 게 결국은 이제 정시 비율을 조금 늘려라라고 이제 결정이 돼서 교육부에 이제 그 내용을 권고했죠. 2022 학년도에서 정시 비율을 조금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근데 정확한 비율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시민참여단 설문으로 했을 때 한 39.6% 정도로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의견을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지금은 이제 결정이 됐다고 봐야겠죠. 결정난 게 아니지 않다. 네, 그렇죠. 그렇죠. 김영란 위원장님이시죠? 김영란법 만드신 김영란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함의가 되게 심각한 말을 했어요. 절대평가는 다음에 해.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수능은 앞으로 절대평가가 될 거다라는 것을 거의 확정적으로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수능은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라는 방향을 국가교육회의가 이제 제안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슬펐어요. 왜 슬펐는지 안 물어봐요? 완전 슬펐어요. 이거는 제가 한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좀 심하게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안 들어가셔서? 제가 진짜 오해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여기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후회하고 있어요. 들어가서 그냥 한 안으로 확 정리시킬 걸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한 달에 건너 한 달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대한민국 교육이 입시제도 바꾼다고 해결됩니까? 이거 그렇죠.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무 입시제도에 대한 문제를 갖다 놓고 1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조중동의 프레임에 당하고 있는 거였는데 거기에 약간 김상곤 교육부총리께서도 적절한 대응을 지금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속상한 건 뭐냐면 교육의 문제의 본질은 학교예요.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예요. 아니 이 세 가지 키워드로 교육의 문제를 접근을 해야지. 아니 왜 학교에서 진행된 교육의 내용의 결과와 평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입시라는 문제를 갖다 놓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범 씨라는 분 계십니다. 그리고 이현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학원 강사 출신이면서 뭔가 어떤 공교육의 개혁을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셨으면 그냥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즐기실 필요가 있어요. 공교육에 대한 개혁은 공교육 담당자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교육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셨던 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쪽에 계셨던 분들은 보완적인 형태 속에서 무언가에 대한 언급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입시 문제를 갖다 놓고 교육의 문제를 다 바꿀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결론이 나지 않아요. 입시 문제는. 입시 문제는 아무리 좋아도 지지율이 50%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입시안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여론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포자 70%에 대한 인간적 배려가 없어요. 저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대한민국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포자 70%거든요. 아니 수학 시간만 되면 애들이 엎어져 자는데 아니 걔네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도 뭔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무조건 정시를 늘려라 수시를 늘려라 이런 걸 갖다 놓고 마치 한국 교육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펐어요. 굉장히 슬프면서 결론은 아무것도 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생각 외로 절대평가가 후한 답을 받았다. 네, 맞아요. 네. 네, 후하다. 그렇죠.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돌고 도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중3 학생들과 현재 중2, 중1 학생들이 될 텐데 이 학생들에게 이런 형태의 어떤 내용들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국가교육회의 2기가 이것을 결정하든가 아니면 교육부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이 결국은 교육관료들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교육회의 2기가 만약에 강력한 동력을 부여잡고 결국은 교육개혁의 어떤 중심적이고 주체적인 세력이 될 수 있다면 뭔가 추후 국가교육회의에서 새로운 형태의 어떠한 혁신적인 어떠한 교육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사실상 그 동력이 상실되고 나면 결국 교육부가 교육관료들 그동안 꾸준히 교육정책을 입안했었던 교육관료들의 입맛에 맞게 교육정책은 결정될 것이다. 입시제도도 결정될 것이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약간은 지금 현재 국가교육회의 2기가 에너지를 갖고 대입제도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그래서 차라리 입시 문제를 손을 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입시가 교육의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입시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갖는 대상이었습니까? 사실 이슈 자체가 이 정도까지 관심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약간 정무적으로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배경들을 좀 가지고 이해를 하신다면은 아마 이 안들이 갖고 있는 입시적인 형태의 의미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었어요. 자, 일단은 어떨까요? 정시를 확대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 액면에 대한 어떤 워딩에 대한 해석을 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훈쌤, 이게 어떻게 예상이 되세요? 이 결정이 되고 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훈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세훈쌤의 순수한 생각이 일단 듣고 싶어. 저 일단 슬펐다니까요. 왜 저래? 아니, 교육의 문제의 본질은 입시가 아닌데 왜 저러지? 이걸 슬쩍 넘어가면 되는데 이걸 왜 그러지? 너무 교육관료들에게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자, 세훈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정부의 입장과 굉장히 흡사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현재 국민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묻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고, 교육 정책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게 시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라는 것까지는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 자체는 전체 다른 교육 정책 말고 다른 쪽하고도 흡사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이제
늦었어요.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판단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미 처리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올해로 넘어오면서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력이 일단 떨어지기도 했고 이제 내년 이게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는 시기쯤이 되면은 반발은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교육부에서 아마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이게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이미 지금 현재로서 뭐 이게 이제 정치 얘기 쪽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교육 정책이 거기다가 이를테면 불을 껴는 네. 그런 격이 돼버리는 거죠. 5%는 이것 때문에 깎아먹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조중동의 공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고 사실은 본인들이 알면서 이렇게 계속 공격을 가한 거거든요. 정치 프레임을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작심 발언을 하자면 정치 프레임으로 이용한 거예요, 교육을. 교육의 본질은 학교고 학생의 행복이고 학생의 미래라니까요. 이 키워드로 접근을 하면 입시지도는 뻔한 거예요. 왜냐면은 학교가 배우고 학교에서 진행한 내용으로 평가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평가를 가지고 학교의 교육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떠한 문제의 어떤 불합리한 문제를 갖다가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애써 막 외면을 하는 거예요. 막 여론을 막 분열시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대단히 안타깝다. 그래서 사실상 이 혼란이 쉬이 극복될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게 뭐냐면은 초장에 잡았어야 했다. 초장에 잡았어야 했다.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들면서 내가 너무 그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다. 그리고 내가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이 사회 참여의 정신을 다시 한번 가졌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펴보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었어요. 자, 일단은 정시가 증가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약간 늘어나겠죠. 지금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예, 정시가 늘어난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어나지 않겠어요? 정시는 뭐 지금 늘어나긴 할 텐데 이제 지금 여기 이런 다른 기사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특기자나 논술 전형 쪽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뭔가 다른 식의 비율이 생겨나긴 할 텐데 정시를 늘리긴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이제 정시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다른 쪽을 흡수시켜서 조금 늘어나긴 하겠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결국 정시를 늘리는 게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예전 공약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대입 제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수능은 절대평가로 가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치면 정시를 늘린다는 거는 나중에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정시라는 이름을 아예 지금 없었던 거를 막 갑자기 정시로 포함시켜가지고 정시의 비율을 굉장히 많이 늘려놓는 경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방금 가져오신 기사에서도 봤듯이 정시를 늘려버리면 지방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 그렇죠. 모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물론 이제 지금 중3 애들이 대학교를 갈 때쯤이 되면 지금 이미 올해부터도 저기 수험생 수가 대학 정원을 넘어섰다고 대학 정원보다 줄어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지방대 쪽에서는 진짜로 못 채우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을 같이 해결하는 방침이 이제 나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그쵸. 나가게 되면. 정시를 늘려라. 교육제도 혼란과 입시제도를 가장 앞장서서 제안했던 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인데 중앙일보가 또 이렇게 나타나니까 또 사실 정시로 해도 혼란스럽다라고 네.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언론이 계속적으로 뭐 문제만 되는 것들을 지금 맞아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거잖아요. 정시가 늘어나면은 수시 특기자나 논술을 일단 우선 줄여서 정시를 만들 거다. 이거 저희가 예상했던 거냐. 이 다음에는 뭘 갖고 얘기할 거냐면요. 물리학과에 지구과학어라고 들어갈 수 있다. 이거 갖고 얘기할 거예요. 기계공학과나 전기전자공학과를 가는데 미적분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을 하고도 전기전자공학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시제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하면서 또 현 정부를 공격할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내려온 어떤 흐름이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어떤 수시라고 하는 어떠한 내용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입시 제도 아니었던 건데 이걸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가하는 어떤 빌미로
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걸 보면서 느낌을 받는데 정시를 늘리라고 그러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육부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하면은 그 인원수만큼 대학들은 무조건 늘려야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돈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대학은 교육부의 말을 절대로 어길 수가 없어요. 대학은 그러니까 두 가지로 지배를 당해요. 하나는 돈, 하나는 대입정원 감축이라고 하는 쿼터, 이 두 가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맞출 거예요. 맞추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렸듯이 특기자나 논술을 줄여서 일단은 맞출 거다. 어쨌든 그런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시 인원이 느냐 주냐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능 전형이냐,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수능 전형이냐 아니면은 학생부 전형이냐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6대 4 정도거든요. 거의 반반 정도예요. 수능 반, 수능과 학생부 전형이 4.5 대 5.5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수능을 잘했을 때 유리한 전형이 한 4.5. 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학생부가 5.5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지금이랑 그게 크게 달라지는 요소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저학년의 경우 저희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는 뭐 중학교 1학년도 있고 초등학교 5, 6학년도 있는데 이분들이 대학에 치를 때 수능은 절대평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는 게 좀 낫겠죠? 그렇겠죠. 일단 네. 절대평가에 대해서 힘을 많이 실어놓은 상황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당장 절대평가를 해라라고 얘기한 거니까는 그래봤자 3년 후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국가교육회의에서 처음에 김영란 위원장 발표할 때도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만약에 수치만 발표를 했으면 이런 그 비중이 훨씬 높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거기다 굳이 뭔가를 하나씩 덧붙이고 있는 게 이 유의미한 통계 자료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다 힘을 실어줄 의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육부가 됐든 국가교육회의가 됐든 간에 그 정시 확대 쪽에다가 힘을 실어줄 의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 지금 뭐 그쪽의 정책을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반대편에서 공격하는 것 때문에 줄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기조를 바꿀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청취자분들께 우리가 확실하게 이번 부분에 대한 예측 첫 번째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학년이 보는 수능은 절대평가로 간다고 보시는 것이 맞다. 그렇죠? 이렇게 예상을 이번 개혁위원회에서의 국가교육회의에서의 어떤 결정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요걸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돼요. 두 번째로 정시 인원을 39.6%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교육부가 권고안을 딱 만들었는데 서울대가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만약에 권고라고 했을 때 만약에 굳이 안 따라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쵸?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두 가지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안 따를 것이다. 근데 이건 거의 극히 드문 케이스고요. 대부분 수시 특기자라든가 아니면은 논술을 일단 줄여서라도 이걸 맞춘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서울대학교는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으니까 서울대학교는 순수 인원 자체를 늘려야 돼요. 그러면 직윤을 줄일 거거든요. 서울대학교가. 이게 도대체가 지방 균형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서울대는 정시 인원을 늘리면 직윤을 줄여야 돼요. 일반 전형을 줄이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직윤을 줄일 수는 없을 거예요. 직윤은 이미 처음에 서울대가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중점적으로 관심을 뒀던 부분이라서 관심을 둬도 이제는 더 유지가 안 되죠. 이게 2년 정원이면은 직윤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에서 직윤 줄이는 거는 서울대 스스로가 공격을 받을 만한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서울대가 647명이 늘어난대요. 네. 지금보다. 네. 그럼 이 647명의 인원을 일반 전형으로만 뽑을 수는 없어요. 일반 전형의 아이들로만 무조건 이걸 갖다가 줄이게 되면은 서울대학교는 직윤과 정시 위주의 학교가 되는데 그러면 일반 전형으로 만들어지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 인원이 줄어드는 것만큼 직윤에서 300명, 일반 전형에서 300명 정도 줄이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서울대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은 직윤에서 300, 그다음에 일반 전형 300, 여기서 줄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가장 크게 이제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상위권 대학이
정시 선발에서 면접을 보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능만 보는 거잖아요. 학생부를 보지 않는 거잖아요. 하지만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덜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의 명분은 뭐냐면 이거예요. 물리학과를 올 애가, 서울대 물리학과를 올 애가 미적분을 하지 않고 지구과학을 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수능에서. 왜냐면 이번 과목 구조와는 이미 결정이 나서 이게 교육 관료들에게 농락당했다니까요. 사실상 지금 현재 교육 관료들, 중립을 지키고 있는 교육 관료들과 조중동에 의해서 농락당한 거예요. 현 정부의 교육 당국자들과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농락당한 거라니까요. 이미 사실상 수능 과목은 무력화 시켜버렸어요, 교육부가. 아니, 확률 통계랑 미적분이 선택이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리고 과학이 4과목이 선택이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확률 통계를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과학을, 지구과학을 수능을 보면, 얘가 성적이 좋으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지구과학을 선택하고 확률 통계를 한 애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이걸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서울대학교 이걸 수용할 수 없는 게 직윤으로 들어오거나 일반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과 정시로 들어온 애들을 한 교실에 넣고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서울대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서울대 명분은 뭐냐면 그렇다면은 정시로 들어온 아이들이 우리 과에 적합한지에 대한 면접을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면접 내용 속에는 물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미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떠한 면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화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어지냐면은 의대 입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의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의대 특별 방송 했잖아요. 우리 권민쌤. 예, 우리에서 했잖아요. 근데 여담인데요. 청취자분들께 지난 방송 안 들으신 청취자분들께 죄송한데 그분은 왜 그만뒀을까요? 의사를. 자, 근데 어쨌든 예, 다시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차를 빼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뇌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의대 같은 경우 공부를 가장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쿼터를 만들어가지고 정시로 의대를 뽑으라고 얘기하면 옛날같이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그러니까 수능을 제일 잘 보는 아이가 공부를 제일 잘한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제. 선택 과목이니까. 선택 과목이니까. 얘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를 뽑아야 되는데 얘가 공부를 잘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아니, 확률 통계를 잘하는 애가 미적분을 중간 했던 애보다 공부 잘한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지구과학 잘 본 애가 아니 생명을 잘하는 애보다 공부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의대는 반드시 면접을 볼 거예요. 그러면 의대 입시는 정시를 본다 하더라도 생명을 해야 되고 화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면접을 보기 위해선. 저는 그래서 정시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상위권 대학은 면접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분명히 블라인드를 칠 거다. 블록을 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심해질 것이고 결국 전공적 합성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저희가 예상해 드릴 수 있는 부분, 제 개인적인 예상은 뭐냐면은 정시 인원은 명목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라면 한다. 39.5% 요 정도? 아마 35% 혹은 40% 요 정도 선에서 맞출 겁니다. 정시 인원이 맞추는데 이 정시 인원은 대부분 논술이나 특기자적인 요소 속에서 만들어졌던 거를 정시로 이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능 과목 구조안을 갖다 놓고 상위권 대학은 반드시 면접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단을 제안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날카롭죠? 괜찮은데요. 날카롭다니까. 제가 정말 반성하고 이번에도 내가 또 반성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이거 시민 참여단에 갈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사실은 정책 연구관 중에 이렇게 아는 애도 좀 많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 공사가 워낙 다 망하지 않습니까? 시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나서는 거를 싫어해요. 오죽하면 제가 지금 가명을 쓰고 방송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제가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고민을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함께 고민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 사회와 이런 어떤 반성을 좀 하면서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너무 좀 슬펐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육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최천병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불신적인 마음과 불신적인 표현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봉을 받으면서 어쨌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비판하는 사교육 출신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부와 그 돈과 그 물질적 풍요를 다 던지고 비판하라고. 본인들은 물질적 풍요를 지금 현재 누리면서 이제 와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 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교육부에서 이 입시제도를 계속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입시안 나올 때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기재할 거냐는 개선안들이 같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선생님들이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서도 혹은 노동력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학생들을 잘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쪽의 연구를 조금 더 이 시간에 했어야 되는 거를 그걸 굳이 이런 데다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몇백 명씩 사람을 불러다가 더 더워 죽겠는데요. 이 사람들 움직이니까 이게 지구 온도가 한 0.2, 한몇도 더 올라가고. 중국 미국과 무역 정쟁하면서 열받아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화가 나서 지금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이거 신경을 좀 그러니까 학교 교육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생활기록부를 쓰잖아요. 안 쓸 거 아니잖아요. 정시만 볼 거면 생활기록 못 들었어.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쓸 거면 어쨌든 학생들 평가를 하고 할 거면 좀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만큼 선생님들의 부담도 덜고 또 선생님들의 능력도 키우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노동 이런 쪽은 그 진보 진영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대응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조중동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알아. 근데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조중동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들의 정무적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순수한 마음만 갖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한쪽의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가장 시급한 문제 수포자라니까요. 70%의 수학 포기자들의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그들에게도 뭔가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게끔 어떤 기회와 학교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정시 몇 프로. 이게 공산당 국가지 이게 진짜. 공산당도 좋아하지 않으시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대학의 정원을 정시를 몇 프로 뽑아. 이건 시장 경제에 반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아니, 그럼 이거 자체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웃긴 거라니까요. 이걸 조중동이 계속 만들어낸 프레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다시 한번.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조중동 옛날부터 하던 얘기, 대학 자유화 맡겨라 이런 얘기들 계속 해놓고 이제 거꾸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중동은 문재인 정부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논리로 가장 제가 속상한 건 뭐냐면 그걸 갖고 싸울 거면 다른 걸로 싸우면 되지. 되는 건데. 왜 교육을 갖다 놓고 싸워가지고 애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 애들 좀 있으면 중3인데. 애들은 근데 뭘 해도 힘들어요. 그게 하지만 그런 거 같긴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친구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뭘 해도 힘들고 뭘 해도 열심히 해야 돼. 괜찮아. 제도가 바뀌면 뭔 상관이 있어. 맞아. 포기하든가 공부하든가 해. 그랬어요. 애들은 뭘 해도 힘들지만 힘든 건 힘든 거고 힘든 후의 결과물이 그리고 애들도 뭐 가져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불확실성은 제거해 줘야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하여튼 그 두 가지 난제가 있어요. 상위권 대학은 상위권 대학대로, 그렇죠. 하위권 대학은 하위권 대학대로 난제가 있다. 정시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관심이 있으신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면접 강화다. 정시 인원, 정시를 본다 하더라도 면접을 강화할 것이다. 즉 의대를 확률 통계와 지구과학으로 갈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적어도 생물은 해야 된다. 화학은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한민국에서. 정시라 할지라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지금은 가능한데 앞으로는 더 불가능해질 것이다.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을 면접으로 분명히 걸러낼 수밖에 없다. 수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봐야 되겠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일각에서는 줄어든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뭐 줄어들 것 같지 않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 현재 기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 때문에 학교의 시스템을 바꿔놓은 부분들도 있고 또 생활기록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생활기록부의 기재 방식을 계속 바꾸고 있는 것들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의도에서 계속해서 뭔가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까지 해놓은 것들도 있는데 이걸 어느 순간에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어떻게 완쌤 어떻게 보세요? 아유, 저는 뭐 이것만은 안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상이 아니고 저는 바람 아니야, 바람. 저는 바람하지 않아요. 이거 왜냐하면 손도 많이 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막상 또 시즌 되니까 힘든 거지. 평소에도 힘들었어요. 평소에도 힘들었어요. 저 컨설팅한 고3만 해가 심지어 저한테 그랬어요. 아유, 선생님 내가 대치동 다니고 그러는데 딴 거 하세요 이러면서 선생님 고생은 고생 들어가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자선 사업을 한다고 얘기하시죠. 원장님 모토가 자선 사업이다 이렇게. 야, 심지어 저희 인생한테 왜 이렇게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건 뭐 지금 네 인생 제 인생 책임 안 지셔도 되는데 막 이렇게요. 예,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약간의 어떤 수정 변화 과정을 거치지만 원래 초기의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훨씬 더 정교해지는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제도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학종이 하늘 아래 뚝 떨어진 제도가 아니라 결국은 미국식 제도, 유럽의 어떤 선진적인 대학 시스템을 우리가 따라가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현재 어떤 기조가 나름 유지가 되겠다. 다만 수능 최저를 굳이 안 할 것 같아요. 수능이 이 정도로 무력화되면. 그럴 수 있죠.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좀 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돼서 입시가 크게 보면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시 면접, 그렇죠. 정시 면접, 그 다음에 학생부, 학종 딱 두 개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쨌든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그 변화를 보고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교육의 개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능성을 계속 정부에서는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면 아시겠지만 하기 정말 힘들어졌어요. 뭔가 애들한테 손을 쓰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됐는데 그 사교육에서 하면 오히려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옛날처럼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 개입을 하려면 애가 정말 그렇게 맞아요. 잘해야 돼요. 애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교육의 역할이 있다면은 사실 역할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는데 그 사교육의 역할이 카운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성장시켜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실제로 성장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되거든요. 옛날 같으면 제가 뭐 인력적 써주거나 이런 건데 지금은 애를 붙잡고 계속 그걸 가르쳐줘야 맞아요. 알려줘야 돼요. 애들이 그걸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전에 소논문을 대표해줬다면 이제 지금 써야 애를 돼, 논문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 미국식 제도고 미국에서의 컨설팅 회사가 미국도 유일하게 사교육 업체가 번성하고 있는 게 컨설팅 업체인데 그 컨설팅 업체가 실질적으로 대중적으로 되게 번성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제 하는 행동들 자체가 이런 행동들이에요. 정말로 상담해주고 아이를 정말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아니 이거는 보완적 기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순기능으로 정리가 될 거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든 권력과 학생 생활의 중심은 학교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실상 학교를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기능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지방의 아이들과 비강남 학생들에게 유리한 게 맞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게 강남의 학생에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프레임도 조중동이 만들어낸 거짓된 선전이에요. 강남은요, 대치동은요, 그냥 수능이에요. 그렇죠. 아니, 누가 강남에서 촌스럽게 학종을 준비합니까? 수능은 찍으면 맞거든. 예, 그리고 그냥 교육시키고 막 돈 쓰고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쉽게 생각해서 그 다른 지역의 수능 점수 비교해 보면 돼요. 맞아요. 예, 절대적으로 안 높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이렇게 왜곡된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도 데이터 통계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교육관료, 음흉한 교육관료들께서 이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뭐 가시적으로 줄이거나 이러지는 못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론 났네요. 일단은 어차피 1학년, 2학년 때 학종 준비하는 거니까 학종을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학종을 준비하시는 그런 흐름 속에서 내신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된 내용을 갖고 이제 움직여 가야 된다. 어쨌든 이런 어떠한 그러다 보면은 설사 수능에서 그 과목을 안 본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자신의 어떤 전공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해당되어진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오늘 말 많았죠. 제가 좀 슬픈 일을 많이 겪어가지고 요즘 노회찬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날씨도 덥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정말 사회적으로 정말 부끄럽고 책임감을 좀 많이 느꼈던 한 주였습니다. 이걸 보면서는 속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을 추구하는 저는 현실과는 거리를 두면서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제 현실 참여는 팟캐스트 교육진담이 유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근데 아마 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정치자분들께서 조금 아마 그 추상적인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고등학교 어머님들께서도 답답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고등학교 어머님이 답답하신 이유가 바로 고2 때 무슨 과목을 선택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되게 고민스러우시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예고 방송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오늘 한 방송과 더불어서 다음 주에 저희가 예고 방송을 드리는 게 뭐냐면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올라갈 때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적시를 해서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정 고등학교를 지적해서 죄송한데 잠실고등학교에서 나온 프린트물을 가지고 잠실고등학교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제안했는데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학생은 이런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한번 가지 그랬어요. 400명인데 더워서. 에어컨 틀어줬겠죠. 에어컨. 밥 주고 뭐 주지 않을까요? 뭐 그래도 한 몇만 원? 네? 거기를 가셨으면 저희가 비난을 했겠죠. 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냐고? 네? 우리는 뭐 그냥 얘기했겠죠. 참네. 자, 뭐 마지막으로 소회 한마디씩 하시고, 어차피 저희는 뭐 예측에 대한 그런 부분을 드리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결정이 나든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한 대로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세 번째로 얘기해야 될 부분은 특목고 문제겠네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특목고는 어떻게 보세요? 늘어나는 거죠. 예, 유리해지죠. 예, 그건 상식이니까 그러면 더 이상 방송 가지 이미 다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뭐, 또 그래도 우리도 처음 한 것처럼 얘기해줘야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목고는 좀 유리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뭐 볼 수 있겠죠. 예. 자, 마무리 한번 지어주시죠, 세훈쌤. 저는 이런 교육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은 사실은 우리가 막 걱정하는 것만큼 변화가 크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변화가 되게 많을 것 같처럼 막 이렇게 막 부풀려서 얘기를 해도 사실상 나오는 걸 보면 작년과 그 다음에 그 해, 그 다음 해와 변화가 크지 않아요. 교육 정책이라는 건 어쨌든 하나의 흐름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큰 변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게 하나의 사회적인 어떤 인식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이 바로미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우리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정도에서 그냥 안심을 하셔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막 한 해 한 해를 거치면서 굉장히 뭔가 스펙타클하게 교육 정책이 변화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관심은 갖되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완쌤은요? 뭐 이번 결과를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입시 정책이라는 거는 뭐 49대 51의 싸움이거든요. 어느 한쪽이 절대적인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정시 확대에 대한 게 얘기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면 수시도 만만치 않은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시 정책 같은 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겠다, 투표를 하겠다 하는 것들이 뭐 결론을 하나 나기는 제가 볼 땐 힘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한다는 거는 계속 조금 뭐 분란이나 혼돈을 만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이제 학교 교육이나 이런 데 내실화를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차피 인구 감소라는 어떤 틀도 있고요. 예, 그래서 교육 제도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 언론과 현 정부의 어떠한 싸움에,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달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렇게
그래도 뭔가 우리나라가 단계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상식이 좀 되는 과정들 속에서 결정이 되겠거니 했는데 이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결정되어진 상황과 프레임이 아니었다라는 좀 씁쓸한 결정을 제가 목도한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에 대한 입시를 생각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냥 달관하시면서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내시되 흐름은 뭐일 거다. 중심적인 흐름은 뭐가 될 것이다. 수시가 여전히 중심이 될 것이고 결국 내 아이가 입시에서 만약에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고 했을 때에는 내신에 강한 학생이 결국은 앞으로 유리한 그런 입시가 만들어진다. 언론에서 마치 수능 위주 정시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결국 내 아이가 내신이 강하지 않았을 때에는 좋은 어떠한 입시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떠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다. 그런데 우리 애가 내신이 나쁘다. 그래서 수능 정시 위주의 공부를 했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결국은 미적분을 공부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물리를 공부하지 않고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갈 일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내신 경쟁이 안 되는 학생들이 수능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학생들의 주요한 선택은 미적분이 아닌 확률 통계일 것이고 그리고 물리가 아닌 뭐 지구과학이나 이런 어떤 과목을 선택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최종 합격까지 가는 과정들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이 보도하는 어떠한 내용들을 액면으로 다 믿지 마시고 그냥 얘네가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지금 입시 제도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한번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것은 결국 내 아이가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보다 잘해야 되는 게 입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아이가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수능도 잘 봐야 되는 거고 내신도 잘 봐야 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내신을 잘 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해당 학교에 관련된 어떠한 그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저희가 방송합니다. 그래서 중등부 어머님들도 아마 다음 주 방송을 들으시면은 우리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마 이번 어떠한 수능 제도 개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논쟁들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 마치도록 하죠. 자, 고생하셨습니다.